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과 한국전력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위의 대한항공입니다. 지난 KB와의 경기에서 셧아웃 패배를 당하며 시즌 5패째를 정립했습니다. 이 경기에서는 리그 1위인 대한항공의 서브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밀리며 졸전을 펼쳤습니다.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선수가 하나도 없었고 정지석이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렸습니다. 링컨이 1세트 이후에는 교체로만 코트를 밟았고 교체에 대해 들어온 임동혁도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은열이 77%의 리시브 효율을 보였고 정지석도 40%의 효율을 보였으나 곽승석이 14%의 효율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링컨과 정지석은 이번 올스타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경기였던 1월 24일 이후 7일 정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경기력을 가다듬을 시간을 충분히 가졌는데요. 다만 여전히 곽승석의 자리를 대체할 선수가 마땅치 않습니다. 지난 경기 이준과 손현종이 출전했지만 두 선수 모두 곽승석보다 좋지 않은 성과를 보였는데 패배에도 불구하고 공격 성공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미들블로커의 경기력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경기력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서브의 개선이라는 전제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리그 5위의 한국전력입니다. KB를 상대로 풀세트 끝에 승리하며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서브로 상대를 흔들어 놓은 것이 결과적으로 승리까지 따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타이스가 범실을 13개나 기록했으나 트리플 크라운을 만회했습니다. 신영석은 범실 1개만 기록하면서 트리플 크라운급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서재덕이 득점 지원을 해주면서 장기전이지만 승리가 가능했고 리시브 효율도 이지석의 71% 활약에 힘입어 상대보다 좋았습니다. 한국전력은 대한항공보다 휴식을 덜 취하긴 했지만 마찬가지로 핵심 자원인 타이스와 서재덕이 올스타전에 뽑히지 않으며 이번 경기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경기에서는 역시나 서브가 관건이었는데 다만 타이스는 서브 5위에 올라있지만 범실도 3위에 올라있습니다. 서재덕도 성공하는 개수에 비해 범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시즌 평균 2.57개의 블로킹도 대한항공을 상대로는 2.00개까지 떨어집니다. 대체적으로 서브를 제외한 대부분의 스탯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서브에서 승부를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와 같은 리시브를 보여주는 것도 한국전력에는 필요하겠죠. 결장자 없습니다. 이번 시즌 4경기에서 모두 대한항공이 승리했고 대부분의 스탯에서 앞섰습니다. 특히 서브와 블로킹에서 대한항공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타이스가 서브 득점이 많지만 범실도 많으며 서재덕도 범실이 상당합니다. 그러나 대한항공도 정지석이 서브 범실 1위를 기록하는 등 서브의 차이에서 경기 흐름이 갈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리시브와 공격 성공률에서 대한항공이 앞설 것으로 보이고요. 대한항공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과 GS칼텍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그 1위의 현대건설입니다. 도로공사를 상대로 1대3으로 패배하며 2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1세트밖에 따내지 못했는데도 공격에서는 더 많은 득점을 기록했지만 범실이 상대보다 10개나 많았고 블로킹에서도 확실히 밀렸습니다. 양효진이 최근 득점을 올리며 활약했지만 황현주는 떨어진 페이스를 드러내며 2세트에 교체되었죠. 2세트까지 아웃사이드 히터로 출전했던 정지윤이 3세트부터는 아포지수로 경기에 나서며 세트를 가져오는데 일조했지만 이후에는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올스타전에 출전한 선수들 중 체력적인 부담이 예상되는 선수는 김다인입니다. 이나연의 경기력 저조로 인해 휴식이 거의 없이 경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만 그 외의 선수들은 7일가량의 휴식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한 달가량 선발로 나선 황현주의 체력이 빠르게 충전되어야 하겠습니다. 선발로 나선 초반에는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려주면서 팀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이 확연히 눈에 띌 정도였죠. 야스민은 현재 대체 용병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며 이번 경기에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번 경기도 국내 자원으로 치러야 하는 상황이고요. 결장자는 야스민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5위의 GS칼텍스입니다. 지난 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패배하며 마찬가지로 2연패 중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는 4개 세트가 모두 듀스로 이어질 만큼 팽팽한 경기였지만 그중 3번을 패배하며 경기를 내주었습니다. 모마가 경기 최다 득점을 올리며 활약했고 유서연과 강소희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죠. 클러치 상황에서의 경기 운영 능력과 노련미가 떨어지며 패배했는데 이는 주전 세터인 안혜진의 컨디션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은 현대건설보다 짧았지만 GS는 모마가 출전할 수 있습니다. 공격력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압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상대가 중앙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GS도 중앙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대건설을 상대로는 GS는 이동 공격과 속공이 모두 25%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평균보다 10%가량이 떨어지는 수치입니다. 흔들리는 안예진 대신 지난 경기 나름 괜찮은 활약을 펼친 김지원의 선발도 예상되고요. 김지원이 선발로 나선다면 측면 자원들의 공격력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앙도 25%보다는 나은 성공률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장자 없습니다. 경기가 풀세트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풀엔을 가장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모마 없이도 풀세트 끝에 GS가 승리했으며 이는 현대건설의 체력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현대건설은 긴 휴식 끝에 이 경기를 준비했고 황현주의 공격력이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GS도 유서연과 강소희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데다 모마가 버티고 있습니다. GS 칼테스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